구멍 뚫린 나라 국간입니다. 지금 정부의 씀씀이가 커지면서 재정 적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년 새 무려 3배나 늘었다고 하는데요. 세수는 줄고 있는데 정부는 여기에 추경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재정 건전성에 좀 빨간불이 들어온 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네,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여러 경제 지표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소식이에요. 네. 우리가 지금 이 재정 수지라는 것은 세금을 거둔 세금에서 얼마만큼 정부가 쓰느냐, 거기서 남았느냐 모자랐느냐 이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네. 지금 재정 수지가 지금 보니까 2019년에 38조 8천억 원이나 됐어요. 예, 지금 재정 수지 적자가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국가가 이 경제 정책을 꾸려가는 데서 가장 중심축이 이 재정 수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재정 수지가 적자가 났다는 것은 우리 최근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재정 수지는 흑자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었으면도 흑자가 돈이 남아서 그 여윳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이슈였는데 어느 사이에 시나버려 적자로 돌아서 버린 거예요. 재정 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데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걷어들이는 세금이 줄어들었다.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세수가 감소한 겁니다. 네. 그런 요인이 첫 번째 있고요. 또 하나는 지출하는 이 지출액이 우리가 너무나 많은 돈을 정부가 돈을 집행을 했다. 경기를 부양한다고 정부가 돈을 쓴 것이 있고 또 복지 지출에 쓴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저 재정 수지 적자가 상당히 지금 큰 것으로 나타났어요. 관리 재정 수지는 저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가장 큰 것으로 네. 나타났습니다. 재정 수지는 관리 재정 수지와 통합 재정 수지가 있는데 통합 재정 수지는 단순하게 수입에서 지출을 뺀 것이고요. 관리 재정 수지는 거기서 4대 연금을 뺀 것인데 네. 그 구분이 별로 중요한 의미는 없습니다. 통합이든 관리든 재정 수지가 사상 최악으로 커졌다라는 것은 정부가 이제 재정 정책을 할 툴이 없어졌다는 것이거든요. 네. 우리나라 경제에서 그동안에 우리나라 신용 등급이 일본보다 더 높아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재정 수지의 흑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이것이 적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와중에 우리가 지금 추경을 편성을 해놓지 않습니까? 네. 6조 7천억 추경을 편성을 했는데 이 추경 금액이 추경이 쓰면 쓸수록 재정 수지는 적자가 더 커집니다. 지난해와 그 지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재정 수지가 흑자였기 때문에 남아도는 돈을 재정의 여유분을 가지고 추경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추경을 하면 바로 재정 수지가 악화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현 상태에서 추경이 꼭 경제적으로 선기능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경제에 충격을 줄 수도 있다는 그런 지금 우려를 낳고 있어요. 재정 수지 적자를 만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세금을 더 늘리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인세나 일반 가게에 대한 세금을 더 늘릴 경우에 그 또한 경제에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확대 재정을 주창을 해왔고 돈을 많이 퍼주는 쪽으로의 정책을 해왔습니다. 그 부작용이 출범 2년 6개월도 안 돼서 벌써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재정 수지 적자 참으로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경제 정책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